홈타운인 제가 로스앤젤레스 사니까 저희 홈타운 미주중앙일보라고 큰 언론사가 있습니다. 여기 한국의 중앙일보의 미국 브랜치인데 거기도 장장 2시간을 인터뷰를 했지만 차의 피를 미루고 아직까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And also that happens in America too. Like American Jungang newspaper, which is in LA. I had an interview with them 2 hours as well, but they didn't release the reporting. 한겨레 신문만 오랫동안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한겨레 신문만 유일하게 그래도 팩트를 보도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nly Hangyeole newspaper released the fact. We've been talking about this issue for a long time, and recently they have recovered this issue. 네,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줄 자료는 JTBC가 최재형 목사님을 인터뷰해서 악마의 편집을 해서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JTBC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박을 한 거는 JTBC의 보도가 어쨌든 유리하든 불리하든 이걸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해서 보도를 막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영상 자료 영상 좀 보여주세요. So here's the release video from the JTBC, which could cause other media outlets be self-censorship. 자리에 앉자마자 최 목사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가 그냥 뭐 다음 주못 되고 예. 최 목사가 건넨 선물입니다. 하얀 종이 가방에 디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선물을 살 때 백화점 디올 매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품명은 디올 여성 송아지 가죽 파우치, 색상은 클라우드 블루입니다. 가격은 300만 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8일 전인 지난해 9월 5일 두 번째 영상 들어주세요. 두 번째 영상 아까 저건 푼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장으로 정치권에 달아올랐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내보내면서입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어제 공개한 영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서초동 사저에 머물던 지난해 9월 13일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이라고 소개합니다.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은 윤 대통령이 살던 서초동 아파트 상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촬영한 사람은 재미교포인 최재형 목사.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듯한 대화가 오갑니다.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가 그냥 뭐 다음 주못 되고 이어 해외 유명 브랜드 쇼핑백이 화면에 나옵니다. 서울의 소리는 서울 한 유명 백화점 본점에서 구매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면서 MBC 기자와 본사 뉴스룸을 강제 수사했습니다. 기자의 자택에 들이닥쳐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MBC 본사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시도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경 검찰이 뉴스타파 함께센터와 한상진, 공지욱 두 뉴스타파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 대표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셨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질문 질의응답. 예, 질의응답. 국내 언론과 이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예, 아까 질문하지 않은 부분에서 질문을 부탁드리고요. 예, 유신 기자분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더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You can ask question. 기자입니다. 최강훈 기자인데요. 우선 최 목사님에게 두 가지 질문인데 최 목사님에게 먼저 질문 드릴게요. 그 소위 말하는 명품 선물을 갖고 갔을 때 목적이 그걸 좀 분명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에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명품 선물을 갖고 가야 만날 수가 있으니까 갖고 간 건지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명품 선물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하고 그러고 받으면 그걸 이렇게 비디오로 촬영할 목적으로 갖고 갔는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의례적으로 그냥 흥미 표시로 이렇게 그냥 순수한 선물로 갖고 왔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장 기자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MBC에 계실 때 결국은 이게 취재윤리 문제 때문에 MBC가 보도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어떤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장 기자님에게 이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취재윤리가 끝난다고 말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 기자님 MBC를 떠나서 이게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를 했다는 것은 장 기자님은 그런 판단에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장 기자님은 어떤 이유로 이걸 보도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미 보도에도 나왔고 제가 개인 인터뷰에도 수없이 밝혔지만 처음에 1차 접견 때 선물은 정말로 순수한 의도의 선물이었습니다. 왜 순수한 의도였느냐? 어찌됐든 제 고향 후배고 집안 어른끼리도 불친하고 저희 큰형님하고 아는 관계고 또 제가 진보 성향의 이런 목회자인 것도 알면서 저의 조언에 대화에 귀를 기울여 줬고 또 더 고마운 것은 대통령 취임식 본 행사도 초청을 했고 신라호텔 국빈만찬 취임식에도 초청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달에 그것뿐이 아니라 그 다음 달에 또 1차 접견도 성사를 이렇게 언급을 해서 들어갈 때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것보다 선물을 좀 준비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냥 핸드폰만한 향수 하나 준비했는데 약간 좀 소홀한 느낌이 들어서 화장품 세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향수 하나와 화장품 세트를 사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김건희 여사가 정말 접견하는 태도도 너무 정말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형편없는 모습으로 접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는 앞에서 인사청탁, 그냥 인사청탁의 수준이 아니죠. 대통령의 위치와 역할로 그냥 인사를 주무리는 전화통화를 제 앞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접견을 하면 내가 여사한테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증거 채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영상 촬영을 그 다음에 한 거지. 1차 선물에는 순수한 의도로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80만 원가량의 액수인데 냉큼 받는 것도 저는 너무 의아했고 이해는 안 됐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뭐 받겠다고 그러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장 기자님 답변하시죠. Oh, okay, sorry. Okay, so no, right. Need to remember. Okay, so he's asking about so why did you meet Mrs. Kim Gun-hee and is there any specific reason for that? And he answered that. Well, we had a long story connection because my parents and her parents
like known each other, and we're from the same part of the country. So we firstly, like I personally felt thankful for her because she actually invited me for the presidential party and so on. But so you know, like without having anything is going, it's very awkward. So I just prepared for the like Chanel cosmetic stuff, and so that was the first present. But what I was like having a shock was that her attitude. Her attitude was like I think that's very like she was very messy, and she's acting like she's a president. And I heard that she's talking with somebody else on the phone, and she says she's asking some position about somebody else, like children or some else. And I was very surprised on that. So I decided to take a like video camera on the second meeting. Well, I still feel sorry for her, like personally, but I had to do that. 잠깐만. 그러면 두 번째 선물을 갖고 갔을 때는 그냥 액세스를 만남이 가능하기 위해서 갖고 간 겁니까? 아니면 부적절한 선물을 담는 걸 화면에 잡기 위해서 간 거예요? 두 번째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을 내가 1차 접견 때 파악을 했기 때문에 2차 접견 때는 입장권이다라는 생각하고 그 선물을 사서 사진을 보냈는데 역시나 비서를 통해서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찍는 거는 목적은 아니었어요. 선물 사진을. 근데 원래 국정농단을 하는 모습을 있으면 찍으려고 했는데 사실 그날 국정농단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대통령 행세하고 대통령 코스프레하는 그런 워딩을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경악을 하게 됐죠. So why did you go to her in the second with the present? Did you like need it? And he said, well, I thought that having a present for Mrs. Kim Gun-hee is kind of ticket. You know, like to meet her. In order to meet her, I need to, you know, give her a valuable present. So he said that it's kind of a ticket. But the point was not the present itself. I just want to capture that she's asking for positions or, you know, like doing something over than she actually had to do. So that was the main purpose of my second meeting.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질문의 요지는 MBC에서 왜 이 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지, 그래서 들은 설명이 있는지와 그리고 저는 왜 그 MBC의 그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나와서 보도하게 됐는지, 어떤 판단을 한 건지, 그 판단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로 이해가 됩니다. 해석 부탁드립니다. So questions for me was why NBC didn't release the reporting and why I disagree with the NBC's decision. I just moved to other company other than NBC. MBC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영상을 입수해서 보도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들은 건 없습니다. Well, I didn't really explain from somebody else why they didn't release the reporting from about this incident. 다만 이 아이템을 윗사람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윗사람들이 한 말을 미루어 저는 짐작할 뿐입니다. I'm just assuming what my boss are saying with discussing this incident. 회사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이것이 이제 감정 취재의 기법을 통한 취재로 보이는데 이것을 지상파가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보도하는 게 맞느냐, 공영방송이 취재윤리 위반을 무릅쓰고 보도했을 때 그거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Well, what I'm thinking for now is the company was worrying that it could be blamed as a travel reporting. So
it can't run away from the blaming on the trap reporting. So I guess that's what the company was worrying about. 취재윤리에 대한 입장이나 기준, 감수성은 사람이나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저는 MBC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Well, understanding on reporting ethic are very different. Very different. Depend on person, I think. So, and I respect what NBC's decision made. 다만 저는 보도할 때 딱 두 개만 신경을 씁니다. 첫 번째는 이 뉴스를 사람들이 재밌게 볼 것이냐. 두 번째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 뉴스를 보도했을 때 내 양심에 물어봤을 때 부끄럽냐 하는 것입니다. I only care about two things when I make reporting. One thing is this fun for watching the news? And the other thing is, isn't that shameful for reporting this news with my name? 이 뉴스가 재밌는 뉴스고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뉴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No one can blame that this is very interesting and very attracting news. 저는 이 보도를 하면서 제 양심에 물어봤을 때 부끄러운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Well, I don't have a thing that is shameful to reporting this article. 그래서 회사를 나와서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o I decided to go out of the company and release this incident. 뒤에 네? 질문 있으시면요? 외신부터 좀 죄송하지만. 네, 영국 더 이코노미스트의 신예 기자입니다. 최신원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참여연대에서 최근에 대통령 부부를 권익위에 신고를 하면서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목사님도 함께 신고되셨는 것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참여연대 시민단체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적극 응원하는 단체인데 이번에 세 사람을 한꺼번에 김건희, 윤석열, 최재형 목사 이렇게 세 사람 한꺼번에 고소고발했는데 제가 미워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서 좋습니다. 여러 군데서 받았죠. 강덕구 의원 또 뭐 우리 서울의 소리 뭐 두루두루해서 여러 군데서 제가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게 일이 키워줘야 저는 좋습니다. 네, 얼마든지. 네. 그래야 뭐 법정에서 밝혀지고 소명이 돼야 되니까. 통역을 해주세요. Okay, so you were sued by the medias and other group of people about the present acquisition. So how do you feel about that? And then he said, well, I'm totally fine with that, and I really understand that why they sued me, and I kind of sued with Kim Gun-hee and several other people, and like more than 3 times, but I'm totally okay with that. 예, 이코노미스트 기자님 제가 기다리던 질문이었습니다. 서울소리나 최재형 목사가 개인적인 어떤 뭘 얻기 위해서 절대 이 보도를 하지 않았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문에 언론들이 탄압을 받고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Well, I totally agree about it. I'm going to add on that. Well, he didn't do that because he wanted to earn something or get something. He just decided to do that for the public rights. 예, 서울의 소리가 이 보도를 기획하고 최재형 목사님과 상의해서 할 때 많은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이런 어떤 거짓말 등은 과거부터 서울의 소리가 5년 전부터 보도를 해왔습니다. We already knew that we're gonna have some kind of unfair things, but we did that because we have seen that President Yoon was lying for more than 5 years, and we recovered for that from that time. 예, 참여연대 신고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참여연대가 최재형 목사님 하나에 신고를 했냐?
서울소리 대표도 하고 해서 만약 저희가 잘못이 있다면 저희가 이 법에 따라 당연히 처벌을 받을 각오는 이미 되어 있고 그러나 이 저희가 한 일이 현행법에서 잘못이더라도 역사의 심판은 정당했다. 저는 이렇게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최재형 목사님과 저는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the other park's supporters sued us and sued him as well as me, so I got sued too. But I believe that history will know and it will recover in the future. 뒷분 저기 유신 저쪽 뒤에. 네. 국내편은 좀 양보해 주세요. 네. 얘기 좀 할게요. My question is for Mr. Beck. And just if you could talk about when you wanted to explore these topics, why you thought YouTube was the right format for that, because it seems like in Korea so much of political discourse is now taking place on YouTube. There's a lot of very popular right-wing YouTubers, and it seems like a lot of people here today are taking footage for their own YouTube channels. So could you please just speak to why South Korean political discourse is now predominantly, it seems, taking place on YouTube more than in the established media? Thank you. 네, 그래서 이 일을 터트리실 때, 이 일을 이제 릴리스하실 때 왜 유튜브에다가 올리실 생각을 하셨는지가 이제 원래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속 질문은 지금 이제 보기에 뭐 우익 유튜브 세력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의 이런 그 지금 미디어를 보게 된다면은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게 이런 대중적인 언론보다는 유튜브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유튜브라고 하는데 지금 MBC도 유튜브 수익이 한 30% 차지한대요. 2020년까지만 해도 방송사들이 유튜브에 영상 올라가는 걸 꺼리고 저작권으로 신고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영상은 유튜브한테 거의 잠식당했다. KBS, MBC, 뭐 SBS 통해서 수표차까지 받더군요. SBS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소리를 하찮은 유튜브 매체라고 자꾸 그러면 MBC도 유튜브 매체고 KBS도 유튜브 매체 아니냐? 기자님의 질문은 왜 유튜브에서 했냐? 서울의 소리는 유튜브가 아니고 15년 된 인터넷 언론으로서 기사가 수만 개 올라가 있고 박근혜 탄핵 때도 활약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때도 활약을 했고 이런 대단한 활약을 한 인터넷 언론이다. 서울의 소리는 쉽게 말하면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저는 정말 세계적인 그런 활동을 해왔던 언론이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o, yeah, well, I don't really agree that why the YouTube is mainstream nowadays, because like even NBC or other broadcast company has their own YouTube channel and their profit is quite large. So, and I don't agree that we're just a YouTube channel. We're a media itself, and we have been working for this over 15 years, and we have been cover. And we have been working for reveal some oppression and other things during other presidential era. 저도 간단히 지금 질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저 역시 지금 질문 주신 기자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과도하게 유튜브 매체가 특히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죠. 그러나 이 상황이 왜 그러면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는 국내 주류 언론 매체가 철저하게 권력, 특히 검찰 권력과 야합하고 있다는 하나의 또 다른 이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주류 언론이 정말 언론의 공정성과 사회적 공비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지금처럼 유튜브, 인터넷 매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치열하게 대립하는 모습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Yes, but I personally agree with you, the reporter, Mr. Because the reason why they have sort of like right-wing YouTube channels and like YouTube channels about the political issues,
because the mainstream of the media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persecution, so it could be some other evidence of that. 예, 이번 기자분의 질문에 핵심이 빠진 것 같아서 마지막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큰 사건을 유튜브 같은 데서 올렸냐? 질문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 서울의 소리 같은 언론 아니면 이 영상을 올릴 곳이 없었다. 장인수 기자님이 MBC에서도 방송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MBC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 것 같으니까 MBC에 못하고 선택한 게 서울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만큼 대한민국 언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I need to add one more thing that about for answering your question is there's nothing else. There's no other place that we could release this reporting. You can see the reporter Chang In-soo right here, and he just came to us just because he can't do that with the NBC or mainstream media. So I think that could be the answer for your question. 제도권 학교가 재구실을 못해서 생겨난 게 즉 대한학교고, 또 제도권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게 대한언론인데, 지금 현재 유튜브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 용어를 대한언론이라는 말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 유튜브 대한언론들이 오히려 제도권 레거시 미디어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훨씬 더 사명감이 높고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5년 정도 있으면 여기 계신 대한언론 여러분들이 기존 제도권보다 훨씬 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리라 저는 믿습니다. I just want to call this as a soft media, not just a YouTube. So I believe that it will work better than legacy media because it has detail and it has truth on it. So in 3 to 5 years, I believe that soft media, which is a YouTube channel for now, will be better than legacy media.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우리 대표님이 이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맛보기로 다음 2탄을 준비하는 걸 맛보기로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요청하셔서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두환 씨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키는 날 밤 12시에 12.12 사태 밤 12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육군 대위가 중대 병력을 이끌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MBC였습니다. MBC를 접수했습니다. So I want to remember that when the President Chun Doo-hwan made the coup d'état on December 12th, well, one of the soldier who recovered that there's a coup d'état, well, the first place he went to was MBC. 그리고 KBS를 접수했습니다. And then he went to KBC. 그리고 우리 장인수 기자께서 조금 전에 리포트한 것처럼 지금 그 군부 대신 쿠데타 세력 대신 지금은 한국의 검찰 세력들이 그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내의 언론인 여러분들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o instead of military group, now it's a persecution group in Korea. So I want you guys to know about the fact. 예, 오늘 특별 코너입니다. 오늘 기자분들만 보실 수 있는 건데, 주재 목사님이 어떤 김건희 측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지금 공개된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So he has a lot more video on Kim Gon-hee. 앞으로 뭘 하시겠다는 걸 오늘 잠깐 보여주는데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So let's watch the preview video. 아주 짧은 맛보기입니다. 여기는 알고?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용산 시대를 열으신 것 같아. 우리 선생님이. 오, 멋있네요. 아,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딘가요? 저기 현수막 저거요? 현수막 저기에. 우리가 뉴스 시간에 보는 게 저건가요? 제가 그 사진 한번 너무 많은 걸 공개하신 것 같아요. 1분짜리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우리 영상감독 부장님이. 근데 천공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 있는데 초호화 대형 오피스텔을 두 층을 쓰면서 저기 앉아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컨트롤하고 수렴청정하고 국정에 개입을 하고 가정교사 노릇을 하는 그 장면을 제가 4번의 만남을 통해서 또 입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음 2탄에 우리 이번에 나갔던 4번의 시리즈 이후로 또 이렇게 짤막하게 한 1, 2편으로 준비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천공은 또 일부러 저렇게 누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천공은 2018년도에 저와 부산 해운대 호텔에서 죄송합니다. 흥분했나봐요. So the guy you're watching is so-called Cheong-gong, and what he's showing to you saw in the video was the presidential office. So he's looking and watching the presidential office, and then kind of controlling the prison family. 그래서 부산 해운대 호텔에서 첫 만남을 갖게 됐어요. 저는 저대로 북한 강연하러 갔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스위트룸에 초청을 받아서 첫 인사를 나누고 알게 돼서 그런 인연으로 제가 접견을 요청했더니 접견을 3번을 그 이후에 3번을 해서 이런 영상 확보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 첫 번째 만남의 모습이고요. 예.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 끝난 거. 이거 2번째 만남. 그다음 이거 3번째 만남. 그다음에 이게 4번째 만남. 이렇게 풍부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얼만큼 내가 통일을 설계해주고 있다. 내가 국민들이 자고 나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통일을 다 내가 준비할 거다. 그리고 여사가 어떻게 해서 나와 접촉이 돼서 어떻게 국정에 반영이 된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참배 안 한 시신 조문 안 한 거 기타 등등 통일이 언제 된다는 시기까지 얘기해주는 그런 목사님 너무 많이 말씀하지 마세요. 특별히 가만히 계셔도 다 그냥 이거는 우리 통역분이 그냥 이미지로 그냥 번역해 주시면 됩니다. So yeah, the pictures you watched was the picture of the guy Cheong-gong, and he's telling about the future things to like some things not really came yet. Like for example, the Korea will be have a reunification in like some certain years or something, and then like the problem was the guy was very close with the presidential family, so like the pastor Choi has met Cheong-gong 4 times, so he will reveal the incidents later on. 레토릭으로 이게 통역하라고 제가 일부러 그냥 마지막이니까 길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을 여러분의 서울의 소리를 많이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선 전에 또 한번 준비가 될 거고요. 우리 또 장인수 기자님이나 임명수 기자님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오늘 위신 기자 이거니까 영어로 오세요. 우리 저 뒤에 계신 분이 상당히 관심이. Okay, so this will be conclude today's event, and yeah, the incidents with the Cheonggong will be revealed in future. Yeah, so yeah, and this will be end of the conference. So I'll wrap up here right now. But now we will proceed we're gonna finish the conference here, and yes, do you guys have any other statement? 마지막으로. Sherman interfering in state affairs. 네, state of here.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네, 한 말씀만. 대표님, 외신 질문 몇 개만 가져주세요. 그래요. 유신 질문하세요. 하여튼 저기 46분이니까 5시까지. 예, 말씀하세요. 네, 제가 감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하는 이야기 있어요. 어디 언론사인지 좀 밝혀주세요. 네, 저는 한국인터넷 기자협회장 이준 기자입니다. 질문 몇 가지와 또 외신 기자분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재형 목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질문이 조금 몇 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뉴타임스 최 기자님 묘지 관련된 부분인데, 처음에 그 김건희 여사와의 만난 교류 속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한 이후에 제보를 해야겠다고 판단하신 게 소래소리의 어떤 먼저 요청이 있었나요? 아니면 최 목사님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한국의 대안적인 인터넷 신문에 제보를 하고 이후에 협력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해주시고요. 하나만 질문하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한 분이 하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하나만. 네. 그 국힘 쪽에서 대통령실에 방한 창고가 있는데 거기 있다 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최 목사님 그 선물하신 거 돌려 받으셨나요? 요거하고요. 그리고 하나만요. 서울예술이가 대검에 고발하셨잖아요. 그 위에 그 진행 사항은 이제 백 대표님 조금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까 백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보도할 때 서울예술이는 명확히 한국의 지자체에 공식 등록된 인터넷 신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터넷 기자협회 회원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내외 내신에서 보도할 때 유튜브 채널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저 화면 꺼주세요. 인터넷 신문이라고 명확히 좀 표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번은 제가 답변 간단하게 드리고 마지막은 우리 백 대표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명확하게 그 금품 수수에 대해서. 네. So first question was, can you clarify? So as a result, can you clarify the present acquisition incidents again? And the next one is, so the opposition party says they have your stuff in the storage. So what's going on after that? 아까 반복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번에 질문하신 걸 다시 중복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먼저 제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찾아서 서울의 소리를 제가 이것 때문에 알게 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서울의 소리에 북한 이슈가 있든지 천안함 이슈, 정강훈 목사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특별 출연을 많이 해왔어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특파원 같이 이렇게 줌으로 연결해서 이런 소통도 하고 그런 일을 해왔는데, 우리 이명수 기자는 굉장히 탐사 보도 위주로 취재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낮에는 사무실에 출근을 안 해가지고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서울의 소리를 내가 대선 전에는 6개월 동안 매주 방송을 했어요. 목사와 스님이라는 프로로 각 종교가 바라보는 대선을 다뤘는데, 그래도 이명수 기자는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서 한국에 오자마자
이득신 작가라는 서울의 소리 작가를 통해 가지고 이명수 기자와 셋이서 서울의 소리 앞에 삼겹살집에서 만나서 내가 먼저 이명수 기자가 가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의 그 만남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7시간 녹취록.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이미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협력하기로 결단하면서 제가 이제 이명수 기자와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So for the first question, well, I went to reporter Lee Myung-soo. So well, like for the question, he asked that why did you choose Voice of Seoul? Did you choose Voice of Seoul or Voice of Seoul contact you? And then he said, well, I chose Voice of Seoul because I trust reporter Lee Myung-soo because I was very interested in North Korea issue and I was kind of activist in America. So I have been working on with Voice of Seoul before that. So I was like having like Zoom meeting or like Zoom interview when I was in America. So I went to the Voice of Seoul and I met them. 반환 창고는 제가 볼 때는 어설프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이 사건이 터져서 급조한 반환 창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제가 이거 디올 핸드백이나 샤넬 화장품 말고도 그 중간에 고급 위스키 제가 쓴 책 8권 준 적도 있었고 그 중간에 그또 이제 보조 프로그램이 또 나갈 겁니다. 우리 지금 준비 중인데 나중에 그리고 또 램프 불을 켜는 갓 램프 있잖아요. 여고생이나 여대생들이 책상에 놓고 쓸만한 그거랑 또 배상 명가주라는 술을 또 선물했어요. 왜냐하면 경호 시스템이나 이런 걸 체킹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이게 즉흥적으로 내가 도착했을 때 이걸 전달했을 때 접수가 되나 아니면 거부 하나를 봤을 때 다 접수가 된 겁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10가지 선물이 되고 또 저 말고도 백석대 이사장이 관저로 이사를 한 후에 서초동 사저에서만 받은 게 아니라 관저 지금 한남동 관저로 이사간 후에 백석대 장현종 이사장이 고급 몇천만 원에 해당하는 고급 분재를 글을 보내가지고 뉴탐사에서 그 집중 작년 연초에 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들을 야 큰일 났다. 이 사건 터졌다. 빨리 안 쓴 것은 빨리 지금 모아봐 해가지고 반환 창고를 급조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말고도 대기자들이 들고 있었던 그런 면세점 가방 또 2개의 별도의 쇼핑백 선물 가방 그런 것까지 치면 그날 본 것만 그런데 다른 날 또 당선자 신분부터 지금 관저 생활까지 받은 선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내부 고발자가 나올까봐 저 같은 사람이 나올까봐 아마 지금 누구한테 또 선물을 또 다른 사람한테 해서도 다 수거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준 거는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리얼 넘버가 있고 이미 사용했던지 선물을 줘서 소멸되거나 이미 사용 중이라서 반환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지. 저는 제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비서도 여사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추석과 설날 때 또 대통령실에 나오는 선물을 우리 집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 주소를 다 아니까 보내주면 되잖아요. 반환하면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Yeah, so his second question was, what about the refund storage? I heard that they have a refund storage, so they have all the acquisition present in there, and I believe that they do have a storage. So I know that I gave the present a lamp and other luxury goods, but they noticed that it's going to be a very serious problem. So they kind of like trying to refund very quickly. So they're gonna like I assume that they gather the present which is not used yet and then put them in the storage. So I do believe they do have a storage. 예, 제가 마지막 답변이 드릴 것 같은데 서울의 소리는 2009년도에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입니다. 에듀컷 뉴스나 세계일보 인터넷판도 같은 허가예요.
우리보다 세계일보는 인터넷판은 2015년인데 뭐 유상 언론이라고 저희를 명명하는데 우리 위신 기자분들은 서울의 소리가 유튜브 매체라고 쓰지 마시고 15년 된 인터넷 언론이라고 써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지금 윤석열 김건희 관련해서 저희가 고발한 거 고발은 지금 참여연대가 신고한 거 외에 강덕구 의원실과 안진걸 소장이 공수처에다 또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는 고발을 2번 했는데 최재형 목사와 서울의 소리가 무슨 북한 자금에서 대통령실을 고발한 거는 서초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청으로 넘겼어요. 근데 서초에서 원래 조사 마치면 검찰로 보내야 되는데 이걸 또 청에서 걸르면서 시간을 끌는 것 같고 윤석열, 김건희 등을 여러 가지 김영란법 위반 뇌물로 고발한 거는 대검에 고발했는데 반부패로 해서 서울 중앙검찰청 형사 일부 이름은 내가 안 밝히겠는데 거기서 맡아서 어제도 전화했어요. 왜 고발인 조사 안 하냐? 정하면 다음 주에는 내가 고발인 조사 받으러 도착하겠다. 우리가 진술할 게 김건희 씨 고발해서 우리가 제출한 증거보다 훨씬 경악할 증거들을 우리가 최재형 목사님이랑 제출할 텐데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왜 고발인 조사 안 하니까 뭐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다음 주에는 저하고 정대 대비장님이 고발했으니까 둘이 중앙지검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나를 고발인 조사해라 그런 농성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First of all, I would like the media from overseas call us the internet media, not the YouTube channel. So please write it down if you're willing to release the reports for today. So we're internet media. And well, I'm very curious about why the investigation is not going, even I got sued. So I asked that why the investigation about the Kim Gon-hee is not going on. Then the prosecution office said that it's reviewing, so it's the investigation is not progressing for now. So I am going to wait in front of the prosecution office until I get the investigator. 예, 5시가 2분 전이니까 여기서 마치고 개별 질문은 저한테 오시면 항상 제가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천공을 맛보기로 우리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수만 명이 경악을 하는데 그 사진은 처음일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보여주실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서울의 소리는 이러한 탐사 취재를 지속적으로 해가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언론인으로서 앞장서겠다. 행동하는 언론이다. 서울의 소리는 일반 언론. 여러분 행동하는 언론이라고 위신 기자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서울의 소리만 행동하는 언론입니다. 집회도 하고 농성도 하고. 그래서 우리 기자들은 어떤 투쟁가, 기자와 투쟁가를 병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신 기자 여러분, 또 국내 기자 여러분, 또 우리 촛불 시민들, 또 유튜브를 하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면서 우리가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So we would like to conclude So we would like to call as a press board activity. So please